좋아요, 구독!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마켓 로드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근 좀 코스닥을 견인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히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등 이제 대형 계약 소식도 조금 맞물려 있는데요. 이 2차 전지 섹터 추세적인 상승세를 지속해서 이어나갈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글쎄 일단은 뭐 방향성은 명확하게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2차 전지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배터리 셀이라던가 어떤 양극재 같은 소재 업종들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폐배터리 이런 쪽들도 움직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원년, 미국에서 시작될 전기차의 원년이 되기 때문에 합작사들 우리 K배터리 3사와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장비들 이런 것들이 또 기대감을 받다 보니까 장비, 부품주까지 그 온기가 퍼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원을 무기화하는 이런 과정들까지 불이 붙다 보니까 이제는 니켈이라던가 리튬, 코발트 같은 광물과 관련된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리튬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가 에코프로 BM이나 LNF가 저렴해 보인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갈 동안 잠깐 쉬었었던 포스코케미칼이 오늘은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나 LNF는 마이너스 시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은 계속 간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업종이나 섹터별 그리고 소재, 부품 이런 장비 같은 것들이 한 번에 다 올라가는 장세는 아닌 것 같고요. 돌아가면서 순환매 흐름 속에서 2차 전지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내 전반적인 흐름은 계속 가져갈 것 같지만 이 섹터 내 순환매 장세로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자원 광물 쪽으로도 좀 시선이 좀 쏠리고 있는데 오늘 리튬 섹터에서도 좀 상당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튬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하이드로 리튬도 상한가 좀 터치한 모습이고 어반 리튬까지도 좀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별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이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란 쪽에서 굉장히 대규모의 리튬 광산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사실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니켈의 수요라던가 리튬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휘토류 이런 자원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이니켈단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이제 미국 쪽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LFP 같은 조금의 저성능 배터리 이런 것들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는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기 위한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보급률이 10%가 넘어간 지금 상황에서는 하이니켈 배터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니켈하고 또 합성이 잘 되는 게 뭐냐? 리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걸 대체할 상황들이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거고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는 있어요. 하지만 전해액이 액체라던가 이런 상태에서 고체로 바뀔 뿐이지 거기에도 리튬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하이드로리튬 상한가, 어반리튬도 거의 상한가에 도달하고 있어요. 거기다 금양 같은 종목들, 콩고 광산 이런 쪽들과 더불어서 이제 2170 배터리를 세계 국내에서 세 번째로 양산에 성공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나왔던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단순 가공하고 있는 미래나노텍이나 강원에너지, 노바텍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염호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2%대 워낙에 좀 시총이 무겁고 이게 아직은 이런 자원 쪽에 특화돼 있지는 않아요. 여전히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것은 철강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국 기대감 때문에 잠깐 철강주도 반짝 떴다가 다 약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이렇게 강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리튬이라는 부분들을 원재료 단에서 고순도의 아르헨티나 염호를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리튬 관련주로 같이 좀 묶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튬 섹터 내에서도 모두가 또 상한가를 터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별 힘이 엇갈리는 이 배경들 좀 짚어주셨고요. 또한 이 2차 전지 관련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를 좀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투자자의 날에서 배터리 내재화 작업을 조금 강조를 해놨는데 특히 광물 또 금속 소재를 직접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 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테슬라 행보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럼 향후 이 전기차 업체나 또 2차 전지 업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좀 초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배터리를 내재화하려는 노력들은 2020년부터 계속돼 왔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테슬라가 먼저 선언을 했고 그 다음 연도에 포드 같은 쪽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 전체 차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기차의 원가의 30에서 40%가 배터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내재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 간의 어떤 주도권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알력 싸움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기술력에서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 내재화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요. 다만 얼마 전에 이제 LNF와 테슬라의 공급 계약이 있었었죠. LNF는 양극재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배터리 단으로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직납을 받았던 거죠. 테슬라가 바로 LNF에서 양극재를 받아서 이걸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준 그런 공급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재 안전성이라던가 대규모 양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근데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했을 때 이거 과연 제대로 양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신뢰성이라던가 양산 경험에서 아직까지는 공급자 우위, 그러니까 배터리 셀의 우위, 이 시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흐름들 자체가 전기차 시장 전체에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얘기를 했죠. 반값 자동차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점점 더 이렇게 배터리 내재화를 시키면서 비용이 싼 그리고 가격이 싼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값 전기차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런 차량들이 더욱더 빠르게 같이 하이니켈 배터리 단의 차량들과 보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기차 시장은 급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인 전기차의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요. 하지만 기술 격차가 있긴 하겠지만 배터리 셀 업체 이런 쪽들은 더욱더 빠르게 지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이제 양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4680 배터리 이런 쪽들에 대한 기술력을 더 확보하면서 배터리 내재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기술력의 차이를 계속 벌려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공급자 우위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차 업체나 2차 전지 관련 업계들도 조금은 행보를 좀 빨리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앞서 LNF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LNF가 중국 업체랑 손잡고 또 국내 리튬 공장 좀 설립한다 이런 소식도 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한국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이 IRA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향후 방향성이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 LNF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에코프로 그룹이죠. 그리고 코스모 그룹이 전부 다 수직 계열화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 절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너무 큰 대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화 그리고 더불어서 음극재까지 같이 영위한다는 프리미엄으로 에코프로 BM과 LNF가 실제 많이 올라갔죠. 네. 그걸 이제 좀 따라가는 단계 정도에서 지금 테슬라 쪽으로 양극재를 직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테슬라에서는 계속 배터리 내재화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이루어낼 겁니다. 시간은 걸릴지라도요. 네. 그렇게 된 상황에서 결국은 LNF가 상당히 좋은 조건, 물론 다른 전기차를 생산하는 어떤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계속 따라올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영업이익률 단에서 25%의 영업이익률을 무기로 해서 가격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테슬라의
어떤 그림자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LNF도 그와 같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 다만 향후에는 조금 수직 계열화 차원으로 그룹을 좀 재정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광물 전쟁이라고 좀 불리면서 우리 정부도 좀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차 전지와 반도체 등 이 국가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뭐 니켈을 비롯해서 핵심 광물들을 좀 관리하기로 좀 나섰는데 여기에 포스코홀딩스, 뭐 LG화학 등 공급망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향후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수혜를 받게 될 기업들 좀 네. 어디로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 뭐 상한가 각오한 종목들도 있긴 한데 이런 쪽들은 좀 실체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금양이나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리튬이라는 자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811, NCM 811, 니켈 80%가 들어가는 하이니켈 양극재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 한 대당 40에서 80kg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 겁니다.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매장량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이 NCM에서 망간의 비율을 더욱더 높이는 NCMA 이런 쪽들로 더욱더 다변화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코발트 쪽은 이 콩고에서 대부분이 생산되는데 중국에서 애초에 인프라들을 굉장히 많이 깔아주면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코발트 우리한테 다 줘. 이런 식으로 콩고와 좀 협약을 맺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발트 사용량을 가급적 줄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연간 12만 톤 생산을 해야 되는데 매장된 코발트 700만 톤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가까운 미래에 소진이 될 수도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대체할 부분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광물 금속의 수직 계열화 강도가 결국에는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로 사활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2개 업체, 3개 업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큰 업체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순도의 아르헨티나 염호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바닷물 1리터당 굉장히 많은 890mg의 리튬을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바닷물은 엄청나게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걸 정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염호를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 분리막, 전지 이런 쪽에 수직 계열화를 시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서 올해 석유화학 매출 비중이 여전히 3분의 1입니다. 그룹 전체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LG 엔솔이 지금 56%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커지겠죠. 이런 상황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고려 아연인데 니켈을 재련하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됐었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쪽들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고려아연을 좀 수혜 기업으로 꼽아주시면서 상황 좀 살펴주셨는데, 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막 상승 가도를 타고 있습니다. 네. 좀 신규 접근을 좀 원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단기 급증, 이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매도 물량을 좀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주가 변동성이 좀 큰 2차 전지 시장인데요. 앞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좀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 탑픽 종목은 좀 뭐가 네. 있을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최근에 조금 주가 변동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네. 꼭 안정을 가지고 간다라기보다는 이러한 밸류를 인정해 주는 게 2차 전지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2차 전지는 어느 때고 매수해도 분할로 매수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바닥에서 이제 10배, 20배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매수해요?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조금 뒤에 보면 또 신고가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작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IT 의학 소재, 유기 합성 분야에 좀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첨단 소재 쪽에서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의약품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건 양극용 바인더가 될 것 같아요. 활물질이라는 것과 도전제를 물리적으로 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정화가 되면서 이게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반값 전기차 이런 것들에는 결국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쪽들에서는 필수적으로 이 양극용 바인더가 필요한데 국내에서만 재작년이죠. 21년에 1,500억 규모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갔을 때에는 더 큰 규모가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서 일정 부분만 양산에 성공해서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연간 내고 있는 지금의 매출만큼이 더 추가가 될 수 있고 영업이익률은 훨씬 높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자리에서도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